자, 내일장 빅피처 이분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에도 오를까 사실 고민되게 하는 섹터들 진짜 네네.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챙겨온 부분은요. 전통 강자. 바로 그쵸? 조선주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수주 이상무 얘기 나눴는데 사실 이사님과는 제가 어제 점심시간쯤에 그죠? 조선주 얘기 나타났을 때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들어서 생각이 뭔지는 아는데 네. 약간 이렇게 긍정의 스탠스는 아니셨어요. 그죠? 그죠? 오후 방송에서 이제 약간 부정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굳이 변명을 좀 하자면은 네. 조선주가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힘없이 달려왔잖아요. 2007년도, 과거 2007년도 주식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중국 관련주 그래가지고 뭐 조선, 기계, 화학 이런 섹터들이 정말 와 이렇게 가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갔었는데 그 흐름이 작년 10월 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게 되고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시장, 그러니까 증시 환경이란 것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선주 뭐 좋은 거 찾으면 좋은 거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또 안 좋게 보게 되면 또 안 좋은 거 찾는 것도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일단 좋은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일단은 그 하반기에 선종 믹스, 그러니까 수주 받으신 선종이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한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따지고 보면 현대미포조선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군함을 포함을 한 특수선이었던 수주가 또 다양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 최근에 FLNG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이게 3조짜리를 받게 되면 최소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해 2개만 받아도 삼성중공업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상반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글로벌 이제 국방비 증액 이런 이슈가 되게 되면서 방산에 포커싱이 맞춰졌고 거기에 포커싱이 좀 되게 되면서 또 알래스카 LNG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방산 조선이 랠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시장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어젯밤에 CPI가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금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나빠서 뭐 안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 트럼프에서 금리로 이제 시선이 돌려지게 되면서 네. 그럼 금리 수혜주가 뭘까?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갈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선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상반기까지 조선주가 가파르게 갈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롱텀으로 봐야 되네요. 네네, 조선은. 그쵸. 이사님의 말대로라면. 근데 네. 그 조선은 이 방송 뭐 MTN 시청자 네. 팬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네. 조선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부산의 사나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조선 얘기할 때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조선 살 바에 뭐 딴 거 사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원전도 그렇고 조선은 그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믿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시세 후보군을 볼 수 있는 게 있나 싶은데 어떤 네네. 걸로 챙겨와 주셨는지 볼 텐데 해상풍력? 네. 에오프를 챙겨와 주셨습니다. 네. 네. 말을 이렇게 하고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네, 되게 네, 많이 네. 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오션 플랜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곡블록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군함을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RO라든지 그리고 함정 정비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취득하겠다고 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MRO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외에도 이제 MRO를 하는 그런 기업이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선의 포커싱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션 플랜트가 이런 매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상풍력이 어쨌든 정책 수혜적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해상풍력 관련돼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상풍력 관련돼서 조선보다는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좀 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라남도 쪽에 이제 안마 해상풍력 이런 곳들로 이제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시작을 해가지고 3분기 때 1조 정도 수장고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자고요.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직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주 중반인데요. 7월 16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잘 달렸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도 좀 부담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오는 가운데 다소 지수는 쉬어갔습니다. 우선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삼성전자가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 가까이 내려가면서 장중에 3,2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결국 3,184선에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나름 선전하면서 81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은 팔았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 5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규모는 거래소 대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현선물 시장 모두 다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는 선물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지수와 수급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머니맵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장 때부터 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우리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해줬던 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지수 상승을 더 견인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1.6%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간밤에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훈풍도 받아가는 상황이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IT 투톱의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내려가는 흐름 확인됐고 나머지 소부장 안에서도 분위기는 좀 갈렸습니다.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 HPSP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는 올라갔지만 한미 반도체는 오늘 소폭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오늘 선별적인 시세가 나타난 가운데 알테오젠이 대단합니다. 미국 쪽의 물질 특허와 관련된 속보도 오후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3.6% 정도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개장 때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갔던 게 바로 클래시스가 될 것 같습니다. 2% 가까이 올라갔고요. 휴젤과 파마 리서치는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자,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모두 다 같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7%가 넘게 밀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대체적으로 4에서 5% 이상 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조선과 방산 쪽은 여전히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 나오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죠. 오늘도 다 같이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흐름. HD 현대중공업도 1.7% 정도 올라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은 이틀 연속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얼마 전에 황제주 등극했던 효성중공업까지 K전력설비주는 여전히 호황기를 누릴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목표 주가도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소비 쪽이 그래도 화장품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잘 버티나 싶었는데 소비 음식료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다수가 좀 쉬어갔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게임 엔터 쪽이 쉬어가는 가운데 넷마블은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하반기 신작과 관련한 기대감도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주사 쪽도 SK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됐고 항공 여행 쪽도 장 초반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머니맵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1.6% 가까이 올라가면서 64,7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동양철관과 하이스틸 같은 철관 관련주들 LNG 프로젝트 관련한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좀 강했습니다. 하이스틸은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16%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한국 화장품도 9%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동방도 여전히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IT 토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동양철관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 풍산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바글로벌이 9%가 넘게 좀 장대 음봉을 기록한 점 확인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우리 폴더블폰 관련주가 눈에 띕니다. 파이nem텍이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15%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덕산 네오룩스까지 해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맥도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죠. 휴림 로봇 같은 로봇주도 일부 보이고요. 다날과 더즌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가보시면 파이nem텍이 1위 차지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위, 그리고 로보티즈도 최근에 신고가 경신 흐름 나왔고 제일일렉트릭이 오늘 15%가 넘게 급등했는데요.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3A 로직스까지 순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월 16일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물가가 촉발한 데이터 확인하고 나서 투자 심리는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또 다시 낮아지게 됐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파월을 압박하면서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엄습해진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오늘 현 선물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네요. 하지만 신고가 기록한 거 보니까요, 꽤 여전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그간 올랐었던 쪽에서 차익 실현도 대거 나타났습니다. 달바글로벌도 그랬고요. 금융주들도 그랬는데 다시 자리를 잡을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그 속에서 견조한 쪽이 있었죠?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 섹터가 이쪽인 건가 싶네요. 반도체주입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스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 중국 쪽으로 H20 AI 칩을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엔비디아 얘기 나오게 되면은 하이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의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결국 이게 저가칩이 삼성전자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뉴스 나온 거 좀 간단히 정리 좀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중국 쪽으로 H20 수출 칩 승인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슨왕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베이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H20 같은 경우 저가 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HBM3 그리고 HBM3E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삼성전자가 H20용 HBM3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제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으로 물론 저가 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3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HBM 관련해서 활력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뭐 H20이 아니라 새로운 또 이제 저가칩인 B40을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HBM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GDDR7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GDDR7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가 유일한 공급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GDDR7은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DR7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반전의 계기를 삼성전자가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반도체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 종목이 많아서인데 네. 한번 관심 종목군 탑픽 종목으로 열어보면서요. 그쪽 분야 얘기 나눠보죠. 어딜까요? 심택. 네. 오늘 뉴스는 소켓발 뉴스긴 했었어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소켓 뉴스도 있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HC20 수혜도 그죠.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온 디바이스 AI 얘기하면 심택에 그죠.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예. 나왔었거든요. 근데 심택이 이제 그 GDDR7 이쪽도 좀 수혜가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DDR7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데도 B40 칩에는 GDDR7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대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해서 모건스탠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B40 판매량이 한 100만 대 정도 상회가 될 거라고 전망이 좀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디램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칩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GDDR7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GDDR7과 또 심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시겠지만 심택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다 이제 고객사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 매출이 34%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GDDR7 디램 메인 기판 공급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연유에서 심택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26,000원 이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20% 정도는 3만 원을 목표가 그리고 네. 손절가는 23,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매수밴드 안에 있기는 하네요. 심택, 신받다 외쳐볼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